자, 오늘 이제 2월 24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들 뭐 아시다시피 현재 뭐 FA 소식도 없고 뭐 김광현 뭐 어디 가느냐 행선지 얘기 계속 나오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바로 이제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의 3달 가까이 지금 직장 폐쇄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매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구단주 쪽에서 좀 약간 협박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3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일까지 CBA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스케줄 재편성 없이 이제 시즌이 단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풀시즌 소화 불가능할 불가능하다. 것이다. 일정 조정도 없을 것이고 경기가 만약에 취소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급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따가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재조정 해가지고 뭐 월드 시리즈 일정 살짝 좀 뒤로 밀고 하면은 풀시즌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무국 그리고 구단주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협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제로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도 3월 1일 전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4월 1일이 지금 정상 개막일인데 스프링 캠프가 4주 정도는 필요한 가운데 그렇죠. 시즌 단축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원래대로면 2월 17일에 스프링 캠프가 시작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뭐 일주일 정도는 밀린 상황이고 연기를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정상 컨디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그랬을 때 3월 1일까지 협상을 이루지 못하면 4월 1일까지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밀릴 가능성,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될 거는 역시 이 최저연봉을 비롯한 이 사무국과 선수노조 쪽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사무국 쪽에서 뭐 지난번 제안에 비해서 연봉을 최저연봉을 $10,000 높이긴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선수노조의 주장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22 시즌 기준으로 $64만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26년 $68만 달러까지 매년 $10,000씩 인상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선수노조는 지속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77만 5천 달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6년에는 그게 이제 89만 5천 달러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 기존 CBA 기간 동안 인상이 되었었던 총액보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려주는 건 아니냐. 선수 노조를 이 상대로 지금 이 구단 측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선수 노조 측에서는 여전히 4대 메이저 스포츠 뭐 NFL, NBA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는 최저 연봉이 너무 낮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선수들의 최저 연봉이 $10,000씩 높아지기는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10,000씩 높아졌을 경우에는 지금도 57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개막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 선수들도 급여를 못 받게 된다. 아까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에 얼마씩 손해를 보는 것이냐. 지난해 연봉 총액 기준 38억 달러에서 정규 시즌 이제 186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나누면 하루에 2,050만 달러씩 손해를 본대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44억씩 선수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선수 연봉에서 얼만큼 빠지는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고액 연봉자들의 피해는 훨씬 크게 되죠. 맥스 슈어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4,333만 달러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23만 2,97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경우에는 2억 7,700만 원이니까 거의 3억 원씩 매일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게리콜도 지금 이제 선수 노조 협상 대표로 지금 참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봉 3,600만 달러죠. 19만 3,548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2억 3천만 원씩 하루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이제 네. 취소될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해보면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으니까 연봉은 2천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하루에 날아가는 돈이 거의 1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1억 3천만 원 가량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0 시즌에도 코로나19 단축 시즌 때문에 60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그러면서
원래 받아야 될 2천만 달러 연봉 중에 37%만 받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게 이제 740만 달러, 89억밖에 못 받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2천만 달러에서 이 거의 1,300만 달러가 빠진 거니까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잘 했는데 돈은 아쉽게도 받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시즌이 단축될 경우에는 또 급여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 김하성 선수 연봉 700만 달러죠. 하루에 37,534달러, 약 4,5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고 최지만 선수도 320만 달러에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하루에 그러면 17,204달러, 2천만 원 정도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마다 생기는 연봉 손실이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선수 노조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계약을 맺지 못했지만 뭐 계약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피해가 장난이 아닐 것 같고요.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 최저 연봉이긴 하지만 최저 연봉 선수야말로 사실 한 푼 한 푼이 소중할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수들한테 손해가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2020 시즌을 저희가 아까 기준으로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중 입장 수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단 측도 굉장히 손해가 컸었는데 손해가 거의 뭐 없다시피 있기는 했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중 수익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중계권료 이제 조정이 될 텐데 만약에 단축 시즌이 된다면 구단주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야구의 인기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선수 노조와의 쟁점 중 하나인 포스트 시즌 확대에 실패할 경우에 포스트 시즌 중계권료 뱉어내는 것만 1년에 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 구단주 쪽에서도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뭐 선수 노조 측에서도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만약에 협상이 장기화된다면 무급 기간이 길어진다. 이게 뭐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야 조금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짜 최저 연봉 받는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좀 절실한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실 메이저리그 인기가 없어진다 하지만 중계권료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이저리그가 수익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단들의 수입은 역대로 보더라도 최대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연봉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전체 연봉이 지금 몇 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평균 연봉 자체가 3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게 사실 선수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단주 쪽에서도 전혀가 양보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제 댓글로 야 선수 노조들도 이제 돈 많이 받으면서 더 벌려고 저러는 거다. 뭐 물론 이제 맞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선수 노조 협상 대표로 나선 선수들 이 고액 연봉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조금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최저 연봉을 인상해달라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제 선수 노조 측 그리고 이제 서비스 타임을 1년 단축해달라라는 이제 결정적인 주장도 결국에는 이제 철회했잖아요. 선수 맞습니다. 노조 측에서 양보를 크게 해줬는데도 구단주와 사무국 측에서는 지금 그에 응당하는 좀 이 보상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마이너리그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리그의 로스터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리그 처우도 개선해줘요. 만약에 선수 노조가 협상장에서 그러면 야 그거는 마이너리그 애들은 너네랑 상관없는데 그렇지. 그거 얘기를 왜 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이너리그 선수 문제도 마이너리그 선수 노조가 발족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양측이 좀 원만하게 구단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가지고 이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칼 같은 태도로 임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지금 4월 1일 지금 정상 개막이 있으려면 3월 1일까지 협상이 되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협상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매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고 개막이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구단주 쪽뿐만 아니라 선수 쪽에도 큰 피해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중간점을 찾으려고 시도를 할 텐데 이 최저 연봉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 연봉 말고도 뭐 이제 슈퍼2에 해당하는 선수들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사치세 라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4월 1일 전까지 협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서는 다 하나같이 속상해하실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적인 협상 타결이 일어나서 정상 개막 4월 1일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은 모두가 또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직장 폐쇄와 관련된 협상 소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시즌 개막이 연기됐을 경우에 류현진 선수가 받게 될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저희도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컨텐츠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